네. 뉴스닥. 이번 주 하한가부터 좀 보죠.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온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김학철 충북도 도의원을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김학철 도의원, 이준석 위원장. 저는 보수 청년 농객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청년 농객. 먼저 김학철 충북도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허성무 소장님. 예, 온 국민이 왜 이분이 지금 하한가인지 다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도. 그럼요. 예,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은인자중하면서 반성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 용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4명이 갔는데 2명은 돌아와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수해 현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은 그래도 반성하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과하는 척 했지만 나는 잘못된 게 전혀 없는데 왜 나를 비판하느냐. 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 모든 매체가 다 잘못됐다. 네. 이렇게 해서 역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불쾌지수가 높은 이 장마철에 이분이 온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어요.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이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되게 특이했던 게 이분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글을 올린 곳은 마르세유라고 돼 있고요. 마르세유에서 올리신 글에 이렇게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변명과 해명이 섞인 글을 이제 올리셨는데 좋아요가 벌써 1278명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용들을 보면 공감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댓글도 4,800개나 달려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인데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본인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이제 자랐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쓰는데 지금까지 이런 어떤 갑질 또는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해명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불우한 환경에 그 똑같은 게 제 생각에는. 불우한 이웃에서 자란 거하고 갑질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말하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경비원의 아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떤 자수성가 이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장화 신을 때는 남이 신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 다른 내용인데 이게 너무 이게 섞이는 것 같고.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성공해서 지금 화풀이 하듯이 국민들한테 풀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기 쉬워요, 국민들. 그런 갑질을 하게 되고 또 이분은 지금 이제 변명 중에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가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국회의원들 다 제명해야 된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손석희도 수해 현장에 오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추경 표결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수해 복구가 진행 중인데 외국 간 의원들 다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귀신 작전. 완전 물귀신 작전이 되면서 이제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약간 좋아요가 그래도 1,000몇 개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김학철 의원 말 중에 반 정도는 논리대로 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나에게 이렇게 징계했는데 저 사람들 징계 안 하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건 전 동의 안 하지만은 과잉 징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항변의 성격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그거는 논리적인 문제고 다만 그거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본인을 어떤 이유에서 좀 비난했기 서로 그거를 설치류에 비교한다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감정선을 건드린 지점인데 고들을 너무 분리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수해 현장에 오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거는 좀 본질을 너무 빗나간 게 그래서 수해 현장 안 오고 외유 갔습니까 대통령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수해에 났을 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해 골프 치는 사람들. 예전에 이해찬 총리도 아마 그러셨고 홍문종 의원도 그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해 때 뭔가 제 기억에는 골프나 이런 걸 문제 일으킨 분들은 다들 당직을 내려온다든지 총리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공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모진 사람 옆에서 벼락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다른 도의원들도 동시에 이 당에서 제명을 당해버렸어요. 맞아요. 자유한국당. 빨리 들어오고 반성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과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제명까지는 안 당하고 다른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면 또 민주당에 한 명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징계위원회 열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에다가 자기 주변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벼락 맞게 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 정말 이 장마철에
불쾌 지수를 높이고 있다. 저는 여기서 김학철 의원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 보는 게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김학철 의원이 수해 때 외유했다고 지금 순식간에 제명시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만약 자유한국당의 스피디한 이 제명 절차라면은 과거에 그 친박 청산하겠다고는 홍준표 대표는 예. 그보다 훨씬 중한 어떤 국정농단 상태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웠는가 생각하면 김학철 의원이 조금 요 지점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큰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큰 정치 세운 도덕적 기준은 훨씬 관대한데 예. 김학철 의원에게는 이제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 지점은 저희가 약간 이해하고 김학철 의원 항변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빨리 어떤 그런 홍준표 대표 말씀하셨던 구시대 청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약간 반어법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학철 의원한테 이거 제명한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엄격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하시는 왜 거죠. 왜 이런 것만 빨리 할까요? 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정말 뉴스닥에서 논해주는 것 자체가 과분하다. 8672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들 불쾌지수가 올라가셨어요.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과인데 사과를 해놓고 뒤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난다는 거 김학철 의원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고 자 이준석 위원장이 고른 하한가로 가죠. 보수 청년 농객 뭡니까? 네, 이번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 중 일부를 보면은 뭐 제목만 나오긴 했지만 보수 청년 농객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2014년 15년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양성하겠다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때 윤창중 임명 사건, 그다음에 문창국 총리 임명할 때 뭐 저항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가지고 결국에는 미디어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농객을 양성해가지고 뭐 종편 방송 나가고 그리고 여기저기 뭐 나가게 하고 글도 쓰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언론사를 하나 설립하도록 도와주기도 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래요?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장악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도 이걸 보고 나 제일 허탈했던 게 뭐냐면은 뭡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어버이연합을 지원하는 의혹이 있었던 뭐 행정관도 있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근데 거기에 지원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대학생 포럼이라고 그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던 일부. 한국대학생 포럼. 근데 그 단체 출신들이 이번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혁신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일부가. 그런데 그게 청년 몫인데 혁신위원 중에서 가가지고 이제 뭐 바른정당 개 XX 뭐 탄핵에 반대하는 그 말들 이런 것들 한 것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말하면요. 이게 청년 농객 양성한다고 해서 양성해놓은 지금 결과물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쓰는 건데 지금 그게 과연 제대로 양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노력을 뭐 어느 당이든지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노력이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보수 농객이 나와야 되는데 억지로 이념적 투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농객들을 만들어봐야 국민과 공감되지 않는 이런 작업은 전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분을 다시 뭐 혁신위원회 뽑아선다면은 그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에서 언급된 건 이제 20대 정도, 30대 정도 되는 청년 농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로 가도요. 과거에 이제 2014년, 14년 정도에 이제 평론가로 많이 활동하던 분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국정원 알파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 알파팀 요원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농객으로 이제 보수 농객인 것처럼 나왔었다는 게. 그래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던 건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정황상 본다 하더라도 사실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긴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저는 유감입니다. 그때 방송할 때 옆자리에 앉는 분들이 왜 이런 얘기 하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왜 이게 보수 이념이랑 맞지도 않고 이게 상식적인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혹시 양성된 분들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참 허탈합니다. 제가 그리고 허성무 소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 당에서 이런 농객들 키우는 거야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문제는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나온 문건이고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하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물론이죠. 했기 때문에 심각한데 사실은 이제 그때 키워줬던 농객들이 기성전 문재인 후보 욕하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어렵죠. 그렇죠. 농객이든 뭐든 결국은 국민들과 공감을 얻어야만 그게 물론이죠. 이제 먹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욕하기 위한 비난하기 위한 뭐 논객 양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좀 전에 김학철 도의원도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인으로서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된 문제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보수 청년 논객 뽑아오셨어요.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예, 저는 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꼽아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꼽아주셨어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이 탈당할 때 저 쫄보들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 올라가기도 했고 했는데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셨잖아요, 이준석 아니, 위원장. 저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쫄보가 뭐야 하고선 검색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 비판은 유효합니다. 예, 그 유효함과 동시에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 본회의에 출석을 했잖아요. 예. 그 추경안 심사할 때, 추경안 표결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퇴장할 때 네. 장제원, 김연아 두 의원만 자리 지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제원 의원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의구심.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왜 자유한국당을 가지? 네. 그때 장제원 의원이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게 어려운 건 알지만은 본진을 한번 개혁해 보겠다라고 다시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적어도 한 10% 정도는 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지금과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정치인으로 봤을 때 장제원 의원에게 최적화된 그래도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가서 그래도 자유한국당 활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지지층 끌어안는 것밖에 지금 그게 그나마 지금 최적화된 해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찍어줄 리는 별로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한테 진정성 있는 거 아니냐. 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진정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다시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러면 쫄보란 말 취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병 주고 약 주고 막 그러시는.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랑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을 매주 같이 하게 됐어요. 방송을. 네, 그런데 그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의 이제 울분이나 이런 건 쌓여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러면 혹시라도 이분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없겠어요? 바른정당으로?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지만은 물론 그렇죠. 바른정당의 당원들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받아줘야 되니까 온다고 한들 좋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있죠. 뭐 탈당해서 다시 온다면 받아주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면 또는 출당을 시키면은 그때는 받아주기가 수월하죠. 명분이 편해지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장제원 의원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징계한다 하다가 꼬리를 내린 이유가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키워주니까. 장제원 의원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장제원 의원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속담이 뭐 영혼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이제. 방금 뭐 우리 의원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서 본진에 가서 개혁을 하겠다. 그 본진이 개혁이 되는 본진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분당을 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순간적인 잘못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누울 자리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게 지금 박쥐라는 별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박쥐에서 업그레이드하던 배트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하나의 이 노림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준석 위원장 이런 거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게. 쫄보 배트맨 다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께 이제 배트맨이 되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쫄보에서 배트맨으로.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제명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명하겠다고 이제 말을 꺼냈다가 어제 막 1시 50분인가 꺼냈다가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40분 만에 걷어들였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이것도 좀 참 기준이 제멋대로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명하겠다 했던 논리는 뭐냐면은 이 반대 당론 있는데 왜 출석하냐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갔다고 저희가 이제 처벌할 수는 없는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안 가기로 어떤 서클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아니 이 제명하고 출당하고의 이런 그 기준이 분명한 게 아니고요. 정무적 판단이 기준입니다. 해당행위라는 그 모항 기준. 자, 마지막 상한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허성무 소장이 골라오신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한가로 골랐는데요. 김부겸 행자부 장관? 예. 이번에 왜요? 이제 뭐 바로 정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정직해져야 된다. 그리고 뭐 지하 경제를 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무슨 수십조 원을 거두겠다든지 또는 뭘 이렇게 세제를 잘 합리적으로 재편해서 또 뭐 수십조 원을 뭐 전략을 하겠다든지 이런 말 해마다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정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고 솔직하게 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세 논의에 물꼬를 텄죠. 포문을 연 게 김부겸 장관. 그런데 이게 이제 장관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은 정세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는 거는 누구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유권자로부터 직격탄을 맞기 쉽기 때문에. 사실 욕먹기 딱 좋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중세하자 얘기거든요. 누구도 세금 더 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무너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운동도 사실 세금 문제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네. 그래서 독립하자 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대영제국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뭐 어떤 명분의 세금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것은 솔직해지죠. 뭐 밥값을 제대로 하겠다. 뭐 의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솔직하게 가겠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고 저는 여기서 봅니다. 이제 증세 얘기로 가자면 얘기가 좀 커지는데 오늘 입장만 좀 확인할게요. 허성무 소장님은 증세 찬성 반대? 예, 지금 이번에 이야기된 이 그 슈퍼리치 정세 예. 또는 뭐 이렇게 명예 과세 이 부분은 저는 뭐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뭐 7, 8년간 끊임없이 저희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게 되는 거대한 배경 속에 이 공론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김진표 위원장이 계속 뭐 과제들 만들 때 5년에 청사진 만들 때 증세하지 않고 지금 세는 돈 이제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예, 최대한 그러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세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들 출신과 또는 공무원들은 예. 가능하면은 정세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하고 뭐 정권 대통령이나 뭐 집권 여당이 부담을 덜 주려고 그런 모양을 취하지만 예. 실제로 뭐 정세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혜원 대표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증세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죠. 찾아보면 정세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토론회에서도 여러 번 그럼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만 증세 없다고 했었던 그렇죠. 겁니까? 예, 예. 그래요. 그 과정도 이제 이번에 뭐 정책기획 자문위원회에서만 그 이야기를 했지. 예, 예. 사실은 이 정세 부분 특히 이제 아주 그 초부자들에 대한 부분적인 정세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에 이미 공론화가 됐고 공감이 형성된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사실관계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세수의 3대 축은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셨던 건 맞아요. 증세하겠다고. 그런데 예. 소득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하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라는 건 구간도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부터 소득세를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쉽게 답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도 부자 증세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38% 이상의 구간에 대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 3억 이상 구간에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5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거뒀던 증세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넓게 다루는 증세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면 또 민주당에 한 명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징계위원회 열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모든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에다가 자기 주변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벼락 맞게 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 정말 이 장마철에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저는 여기서 김학철 의원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 보는 게요. 저는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김학철 의원이 수해 때 외유했다고 지금 순식간에 제명시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만약 자유한국당의 스피디한 이 제명 절차라면은 과거에 그 친박 청산하겠다고는 홍준표 대표는 그보다 훨씬 중한 어떤 국정농단 상태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웠는가 생각하면 김학철 의원이 조금 억울한 점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큰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큰 정치 세운 도덕적 기준은 훨씬 관대한데 김학철 의원에게는 이제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 지점은 저희가 약간 이해하고 김학철 의원 항변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빨리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뭐 어마어마한 불쾌지수가 높은 이 장마철에 이분이 온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되게 특이했던 게 이분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글을 올린 곳은 마르세유라고 돼 있고요. 마르세유에서 올리신 글에 이렇게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뭐 변명과 해명이 섞인 글을 이제 올리셨는데 좋아요가 벌써 1278명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용들을 보면 공감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댓글도 4,800개나 달려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인데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본인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이제 자랐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뭐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쓰는데 지금까지 이런 어떤 갑질 또는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해명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불우한 환경에
그 똑같은 게 제 생각에는. 불우한 이웃에서 자란 거하고 갑질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경비원의 아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떤 자수성과 이력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장화 신을 때는 남이 신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 다른 내용인데 이게 너무 이게 섞이는 것 같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감정선을 건드린 지점인데 고두를 너무 분리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수해 현장에 오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거는 좀 본질을 너무 빗나간 게 그래서 수해 현장 안 오고 외유 갔습니까 대통령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수해에 났을 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해 골프 친 사람들. 예전에 이해찬 총리도 아마 그러셨고 홍문종 의원도 그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해 때 뭔가 제 기억에는 골프나 이런 걸 문제 일으킨 분들은 다들 뭐 당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총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공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모진 사람 옆에서 벼락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다른 도의원들도 동시에 이 당에서 제명을 당해버렸어요. 맞아요. 자유한국당. 빨리 들어오고 반성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과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제명까지는 안 당하고 뭐 다른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성공해서 지금 뭐 화풀이 하듯이 국민들한테 풀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기 쉬워요, 국민들. 그런 갑질을 하게 되고 또 이분은 지금 이제 변명 중에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가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든지 국회의원들 다 제명해야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손석희도 수해 현장에 오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추경표결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수해 복구가 진행 중인데 외국 간 의원들 다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귀신 작전. 완전 물귀신 작전이 되면서 이제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모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약간 좋아요가 그래도 1000몇 개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김학철 의원 말 중에 반 정도는 논리대로 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나에게 이렇게 징계했는데 저 사람들 징계 안 하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건 전 동의 안 하지만은 과잉 징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항변의 성격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그거는 논리적인 문제고 다만 그거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본인을 어떤 이유에서 좀 비난했기 서로 그거를 뭐 설치류에 비교한다 이런 것들. 레밍. 그런. 뉴스다. 이번 주 하한가부터 좀 보죠.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뭐 온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김학철 충북도 도의원을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김학철 도의원, 이준석 위원장. 저는 보수 청년 농객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청년 농객. 먼저 김학철 충북도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허성무 소장님. 뭐 온 국민이 왜 이분이 지금 하한가인지 다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도. 그럼요. 그런 경우에는 뭐 솔직하게 사과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은인자중하면서 반성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 용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4명이 갔는데 2명은 돌아와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수해 현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은 그래도 뭐 반성하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잠시 사과하는 척했지만 나는 잘못된 게 전혀 없는데 왜 나를 비판하느냐. 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 모든 매체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역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